자면 영어 실력이 꽤 상당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진짜 그 응시생들이 많이 부담을 네, 울렁증이 상당히 많이 예. 생길 것 같습니다. 외항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 기업이다 보니까 그렇겠죠. 네. 네, 네. 이현 선생님 혹시 뭐 승무원 준비생이나 뭐 승무원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세요? 정말 좀 알고 질문하시는 느낌이 드네요. 제 아내가 그 예전에 그 대한항공 그 항공사에서 승무원 생활 7년 정도 하다가 결혼하면서 이제 퇴사를 하긴 했는데 계속 다니게 할 걸 좀 그랬습니다. 어쨌든 제 이제 주변에서 이제 듣는 얘기는 그 승무원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 치고 영어 공부 안 하시는 분 뭐 당연히 없을 것 같고 특히 요즘 외항사 취업을 또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많이 준비를 또 하시는데 그 제가 이제 들은 얘기로는 실제 영어 면접에서 뭐 실제 업무 뭐 비행과 관련된 어떤 실무라든가 업무 관련된 뭐 기술적인 내용들을 뭐 국내 항공사 같은 경우 많이 물어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영어 회화 실력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뭐 어떤 소개를 한다든가 자기의 어떤 일반적인 얘기들을 자신감 있고 정확하게 영어를 잘 전달할 수 있는지 일반 회화 능력이 일단 그 취업하는데 뭐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그 작용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디스커션 거의 영어 토론까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토익 스피킹 한 6급 정도가 되면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satisfaction 레벨이라고 하는데 그 구체적으로 토익 스피킹 6급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회화 능력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부 항공사든지 국내 항공사들에서 이제 표준화된 영어 시험의 일정 점수가 넘으면 영어 면접이나 영어 시험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토익 스피킹이 6등급이라고 하면 1에서 8등급까지 시험입니다. 8등급이 제일 높고요. 6등급에 몰려 있는 응시자 퍼센트가 한 37% 정도 돼요. 그러면 그 사실 전체 상위로 따지면 8등급이 한 1%, 한 7등급이 한 4.7에서 5%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 상위, 자기가 6등을 받았다 그러면 전체 응시상의 상위 43%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그 등급만 갖고 얘기를 하자면 뭐 영어를 우리나라에서 정말 잘하는 10손가락 안에 꽂는 뭐 그런 영어 실력을 요구하는 수준까지는 아닌데 그게 이제 커트라인이거든요. 뭐 그러면 영어 실력을 면제해주겠다라는 얘기인데 물론 이제 그보다 높은 등급을 좀 받거나 그러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긴 되겠죠. 네. 자, 이번만큼은 좀 그 VCR에 담겨진 분들의 네. 질문들이 정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질문들이 그렇죠. 네. 들어온 것 같아요. 하나하나 저희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네. 하죠. 그 첫 번째 질문이 이윤미 씨가 주신 질문이죠. 영어 회화와 승무원 영어 인터뷰는 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승무원을 위한 면접용 영어 따로 있을까요? 뭐 조금 약간 서비스 쪽과 관련된 질문이 더 많을까요? 어떨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지망생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일반 회화를 할 때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들 또 본인이 의도한 대로 어떤 말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본인이 많이 알고 있는 어휘나 본인이 굉장히 편안하게 쓸 수 있는 패턴의 영어들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영어 면접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승무원의 자질이나 또 여러 가지 기업 문화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또 어떤 그 질문을 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대답해 줬으면 하는 의도가 많이 담긴 질문들을 하기 때문에 영어가 실제적으로 다르다기보다는 그런 의도를 읽어내지 못함으로써 얻어지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특정 직업에 따른 어떤 영어 회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게 있긴 있어요. 이제 그걸 갖다 소위 그 ESP라 그래가지고 어떤 목적형 영어, 그래서 예를 들면 비즈니스 잉글리시, 아니면 엔지니어링 잉글리시 이런 게 있어요. 그것도 승무원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입사 시험에서 그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는 들어간 다음에 이제 훈련을 통해서요. 거기 예를 들면 승무원 영어에 필요한 각종 어휘라든가 표현 같은 게 있거든요. 들어가서 하는 거지. 그거를 달달 외워갖고서는 합격이다 이렇게는 안 하는데 단 여기서 보는 건 뭐냐면은 그런 거를 들어가서 연수를 받을 때 잘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영어 능력을 갖춘 사람을 뽑는 거를 주 목적으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달달달 외운 것보다는 이게 돼야지만은 그게 되니까. 근데 그 기본적인 실력 정도만 되면 크게 걱정할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저도 심사위원을 해보니까 물론 승무원 심사위원은 아니지만 네.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지원한 회사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그 직종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익혀가는 거는 심사위원의 마음을 확실히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그럼 뭐 항공 지식과 같은 부분을 좀 영어로 좀 알아두면 좋을까요?
근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실제적으로 그 항공사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승무원의 가져야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자세들, 이런 것에 대한 그런 표현들, 그리고 또 영어도 본인이 그냥 표현하는 말도 있지만 완곡하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완곡한 그런 표현 건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영어 면접이란 게 승무원 시험에만 이용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절대 요즘에 뭐 많은 대기업들이 이제 그 세계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영어 면접을 인사채용이라든가 인사고과에 이제 반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면접관이라면 자기 소개나 자기 성격이나 자기 관련된 얘기를 하더라도 항공업계 관련된 얘기에 접목시켜서 좀 한다든가, 항공업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밝은, 요즘 뭐 저가 항공인이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 항공업계 뭐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좀 밝고 그런 걸 잘 이해하면서 그런 주제에 대해서 자기가 자신감 있게 이해한다면, 아, 이분은 자신의 어떤 프레젠트를 하는 차원에서도 이 항공업계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요. 거기다 더불어서 네. 뭐 서비스 마인드나 뭐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훨씬 더 유리한 점수로 얻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이 그건 듭니다.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전문 지식 플러스 자신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네. 그럼 구체적으로 다시 그 질문을 더 넘어가서, 이 조준호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업무상 영어라고 할까요? 이제 그 서비스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일반 회화라기보다는 영어에도 존댓말이 있는데 항상 존댓말을 할 그런 상황인데, 존댓말 영어를 따로 배워야 되나? 거기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게 아까 그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완곡한 표현을 쓸 줄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라고 얘기해. 그 맥락하고 좀 그렇죠, 맞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예. 그 존댓말 완곡한 표현 그건데 뭐 예. 존댓말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는 있게 마련인데, 그 존댓말의 그 어떤 패턴이랄까 양식이 다른 거지, 뭐 영어는 존댓말이 없다 이거는 잘못된 건데, 예, 그거는 이제 조금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아마 그 객실에 만약에 합격해서 근무하게 된다 그럴 때라면 훈련을 받겠지만은, 그 전에라도 기본적인 건 알아두면 좋은 게, 면접할 때도 그렇게 공손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익혀두는 것이 면접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의 중요한 것 중에 이제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냥 무뚝뚝하게 하는 것보다도 좀 어떻게 하면 공손한 자세와, 또 뭐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좀 공손하게 말할 때 어떻게 했습니다. 뭐 sir, ma'am 이런 거 붙이는 것도 일종의 존대 표현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요령을 알아둬서 일단은 면접할 때 면접관이라는 얘기할 때 그것만 잘해도 되는 거지. 너 객실 손님한테 말하듯이 해봐 이렇게까지는 아마 안 볼 거예요, 시험을 갖다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그런 예를 들어서 좀 약간 공손하면서도 좀 완곡한 표현법 같은 거 혹시 이현석 선생님 몇 개 생각나는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하셨는데 잘 못 들었습니다. 네, 네. 영어에 어감이라는 게 있는데 What did you say? 이렇게 해버리면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이런 어감이 되지만 뭐 I beg your pardon, I'm very sorry, but can you repeat that please? 이런 식으로 말 자체를, 그러니까 표현력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어떻게 조금 더 이렇게 공손하게 물어볼 수 있는지, 너 지금 뭐라고 했냐 하고 제가 지금 못 들었네요. 다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기가 자신감 있게 그렇게 얘기만 좀 하면 되는 거고, 영어에는 물론 이제 그 존대법은 없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그 if you don't mind or 이런 거라든가 굉장히 상대방한테 뭔가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이럴 수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필러라든가 그냥 첨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특히 이제 서비스업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좀 더 익히면 좋고, 면접관들한테 무조건 자기가 나가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건 아닙니다. 영어 면접 상황을 보면요, 물어보고 질문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화하듯이. 그럴 때 상대방을 무슨 말을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네네 그럴 때 yes, yes, yes 이렇게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 exactly, you're very right, that's exactly what I'm talking about 이렇게 약간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런 거 몇 개만 하면 돼요. 몇 개만.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내가 대화를 할 때, 우리 이제 영어 할 때 그 많은 그 외국인들이 그러잖아요. right.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럴 때 맨날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뭐 떨어뜨리면 우프스 뭐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 잘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상대방 얘기할 때라도 우리가 그때 한국말로 이렇게 하면 또 어색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근본적인 회화 실력은 갖춰야겠지만 네. 공손함을 영어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말을 들 때 그거에 어떤 동의하는 표현이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공손하게 딱딱 잘라서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이런 식의 말들을 조금 더 연습하는 것도 얼마든지 영어 면접 상황에 도움되고 네. 특히 승무원 면접이라면 더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근데 이현석 들어요.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면접관은 영어 잘해요? 네, 면접관은 영어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또 갑과 을의 그 위치가 있기 때문에 예. 똑같은 영어